백 교수님, 한동안 뜸했던 이 김남국 의원의 소식이 또 들려오네요. 김남국 의원 하면은 코인 거래, 이 국회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 회의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해갖고 많은 비난을 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또 지금은 복당이 됐어요. 네, 뭐 1년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복당이 꼼수 복당이라는 얘기 그것도 꼼수 아니겠습니까? 복당이죠. 그 시민연합에 이제 가입을 해서 더불어민주연합 예. 거기에 당원 가입했다가 그래서 이제 합당되면서 합당을 하는 바람에 다시 복당이 자연스럽게 됐는데 해버렸죠. 13일 날은 클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가상자산, 이 보유 지갑 이거를 1억 상당의 이런 클레이톤이라는 암호화폐를 거래소에다가. 빗썸 거래소에 옮겼다고 그러네요.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제 그 빗썸 거래소에 옮기는 부분은 이 부분을 매매를 하기 위한 방편일 가능성이 있어요. 1억 뭐 아니 정도.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거리 옮기면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빗썸 그럼요.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거래소에다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 거래소가 팔아달라 그 네,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죠. 거래소에다 옮기는 거는 이 내가 소지하고 있는 지갑 속에 있는 코인을 거래소에가 맡기고 오픈을 해서 그래서 거래소에서 이제 매매가 되면 그 수익을 내가 가져오는 거죠. 예. 매매되는 부분을. 1억 한 700만 원 예, 예. 된다네. 그거를. 아마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상임이라든가 국회의원 활동 중에 상당한 시간을 이 코인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코인 근데 지금 거래했다는 거 5월 아닙니까? 29일부로 지금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불과 한 14, 5일 정도만 있으면 한 보름만 참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마무리되는데 이걸 또 코인 거래를 해서 이 그 회자되는 이런 형태인데 사실은 본인의 이미지 쇄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코인은 당분간 이 공개적인 그 행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뭐 참 술이나 담배 끊기 힘들고 마약이나 도박 끊기 힘드는 형태처럼 아니 코인을 왜 이 시기에 국회의원 임기가 거의 한 2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다시 코인을 또 거래를 해서 이렇게 입방에 오르내리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4월 21일 날에 클레이톤 500개 한 15만 원 되는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46만 20개를 빗썸으로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쓱 거래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이거죠. 이렇게 이제 거래소에 이제 보내봐서 제대로 이렇게 이게 돈이 지금 소위 들어오나? 말하면 이제 매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가격대가 얼마가 형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예측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험 삼아서 워밍업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거래를 해보는 건 형국이죠. 아니 국회의원도 이제 며칠 안 남았고 그동안에 또 그렇게 돈이 한 1억이 필요할까요? 1억이 넘는 돈이 뭐 60억의 만만치 않은 돈인데요. 거래를 코인 거래를 했다고 하고 뭐 그 당사자 지금 입장에서는 60억 정도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네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큰 부자예요. 그러면 사실 그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하고도 이제 잘 뭐 아시죠. 아는 분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이후에 변호사 업무도 하고 또 코인 거래를 해도 될 텐데 네. 너무 좀 성급하고 조급하게 이런 게 또 행간에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그 코인 활동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언론 보도를 타려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네, 뭐 그런 걸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뭐 관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관종들이 좀 김남국 있으니까.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정치 평론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출연을 했던 부분이고 또 방송의 맛을 아는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잊혀지기 싫은 이런 것들이 연유가 됐다라고 하면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어쨌든 뭐 임기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코인 거래도 하고 뭐 변호사 업무도 하고 또 뭐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 모지만 또 방송 패널로서 또 평론도 할 수도 있는 이런 형태인데 그거 한 2주를 못 참고 또 다시 코인 거래를 해서 입방아에 오르내린다고 하는 게 한편 비판도 하고 싶고 한편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지금 이 조국 혁신당하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게 김남국 의원이 지난 10일에 JTBC 장르만 여의도라는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총선 때 조국 혁신당에서 영입 제안을 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또 조국 혁신당에서 그런 적 없다.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연일 서로 치고받고 그러네요. 사실 뭐 항현선 뭐 대변인인가로 사무총장이죠. 예, 네. 항현선 사무총장인가요? 원래 조국 밑에 아마 청와대에 있을 때 예, 예. 있었던 사람으로 예, 예. 조국이 가장 신뢰한다는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조국혁신당 일원이 된 분인데 사실은 그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어요. 그 황운하 의원은 영입 제안을 조국 대표가 했다. 하지만 조국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 김남국 의원을 영입한 그런 어떤 사실은 없다. 다만 뭐 일부 지구당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안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조국 대표고 조국 혁신당 전체 의견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를 하니까. 했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은 황운하 의원 쪽하고는 좀 궤를 달리하는 게 김남국 의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코인 관련한 말썽이 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국민들부터 지탄을 받은 비난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조국 그 대표가 과연 김남국 의원을 염두에 뒀을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김남국 의원이 영입 제안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입장은 아닌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도 조국 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영입 제안을 한 건 아니고 그렇겠죠. 황운하 의원하고 또 다른 의원이 한 명 더 있었던 모양이에요. 함께 자리를 한 곳에서 함께 자리를 했는데 그 창당 당시에 아마 이 시도당을 네, 시도당 창당을 위원장.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 그러니까 아마 경기도당 책임자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분이 조국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자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국 대표가 아무 상의도 없이 국회의원을 황운하 의원까지 있는 자리에서 영입 제안을 했겠느냐 그 얘기예요. 아마 이제 그 분위기가 뭐 덕담식으로 지금 무소속이니까 우리 조국 혁신당으로 와서 같은 이론으로 정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런 형태의 덕담을 건넬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김남국 의원도 조국 대표한테 직접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조국 혁신당이 제안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쉴드를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면 영입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조국 대표에 의한 그 의중이 아닌 일부 그 의원이나 일부 시도당 책임자라는 게 그 당시에 뭐 그럼요. 시도당이 뭐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어떤 영역을 넓히기 위한 방편으로 덕담을 건넸을 가능성이 또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대표가 직접 영입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김남국 의원의 이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영입하겠다고 할 만큼 조국 저 대표가 그렇게 이 멍청한 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를 영입할 경우 조국 혁신당 이미지가 그럼요. 엄청나게 손상될 네.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코인으로 해갖고 온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은 사람 오히려 펴 떨어지는 오히려 소리였네. 탈당까지 해갖고 있는 사람을 왜 영입을 하겠어요? 귀가 펴 떨어지는 그러니까 소리. 시도당 그 설립 책임자 입장에서 덕담 차원에서 한번 좀 예. 입당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한 건 아닌가 하는데 그렇습니다. 또 그거를 뭘 김남국 의원도 방송 자기- 유튜브에 나가가서 자기 그런 또 얘기를 하냐 저 이거예요. 관종 내지는 자기 몸의 무게를 좀 늘리고 그렇죠. 싶은 내가 이렇게 제안까지 네. 받은 사람인데 네. 내가 거절했다. 본인은 그 제안하고 10분도 안 돼서 자기는 거절하고 나버렸다 하면서 나는 민주당을 안 떠납니다 하는 거 보면은 또 나름대로 정치적인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 향후에 예. 이번 22대는 끝났지만 또 향후에 그럼요. 뭐 아직 국민들이 젊으니까. 또, 예, 이제 뭐 사실은 뭐 그 30대 후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또 어디 재보선 치러지는 데 있으면 경기도에 거기도 좀 나갈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서울에서 그 어디 강성가 나가려다가 거기서 안 돼가지고 안산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무런 그 연고도 없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코인 관련한 이 정도의 비판을 받는 사람이 재보궐선거에 투입을 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나 또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는 완전히 제왕이 돼갖고 짜릅니다. 짜르. 여의도 대통령이 아니라 여의도 짜르라는 소문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남국이 괜히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명도 못 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공천 주면은 그런가 하고 누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민주당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많은 국민들이 아마 발목을 또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김남국이는 참 말이 많은 사람이. 당분간은 은인자중하는 게 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백 교수님이 김남국 의원 잘 아니까 여기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 전화해서 은인자중하세요. 네네, 은인자중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